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계속 뭔가가 터지고 있어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런데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터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좀 바쁘네요. 이것도 무슨 나중에 백과사전 만들어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진실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렇게 주가 조작부터 한다면 김건희 백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들어야죠. 드라마. 그렇지. 다큐 드라마. 아니 근데 그렇죠. 다큐지. 한 5부작, 10부작은 나올 것 같아요. 예, 5부작, 10부작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대통령이 내려와야 뭐 만들든가 말든가 하지. 뭐 계속 이런 상태가 그냥 가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말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네. 뭐 지금 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KBS에서 이 박장범 사장한테 네. 인준이 되면 박장범 사장이 좀 만들어라. 공정한 보도 하신다 하니. 공정한 보도를 하신다고 하니. 팩트에 근거해서 네. 하나 김건희 만들면 다큐에 되겠네. 관해서. 다큐를 만들면 가감 없이 만들어도 그렇지. 이거는 뭐 한 1억 조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놓고 갔고 그거를 어떻게 받았는지 팩트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조그만한 파우치도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하도 바둑바둑 우기시더만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죠. 300만 원짜리. 조그만 300만 원짜리 파우치. 자기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로 보면 뭐 300만 원짜리 명품 쪽에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한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들만의 파우치. 그들만의 리그의 파우치.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다이소에 가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파우치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력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죠. 뭐 돈 많던만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도 그거 300만 원짜리 팍팍 사기 힘들걸요. 그럼요. 힘들지. 물려받은 돈이 꽤 있다고 하니. 아니 수십억 자산가라도 그거 300만 원짜리 사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왜냐면 백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사? 남이 주면 받지. 이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거라도 좀 틀어라 라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도 잘 알고 윤한홍 의원도 잘 아는 어떤 A씨라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JTBC 단독 보도였습니까? MBC 단독 보도였죠? JTBC 단독 보도였죠? 네. 요거 이 녹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할 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해라. 대통령이 이제 명태한테 멍탱을 자기가 하고 정말 잘하지 마라. 하는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기라도 좀 틀면은 좀 안 맞겠다는 분위기가 안 맞겠다는. 야단치는 거를 딱 한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나머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한홍이 뼈가 비상 걸렸지.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터트려 버릴 거예요. 네, 이거는 설명왕 김민하 평론가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어제 이제 제가 좀 흉내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말이 많으니까 명태균 씨가 자꾸 아는 척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아는 사이야. 김건희 여사랑 특히 이렇게 아는 사이야. 나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아는 사이니까 내 말 들어봐 봐. 이러면서 창원 산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아예 명태균 씨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시끄러우니까 결정적으로 시끄러웠던 이야기가 김영선한테 공천 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대. 그게 터지고 난 다음 날 지금 윤한홍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씨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대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너
당신 명 박사 이제 내 와이프랑 장모님한테 전화하지 마 이제 이렇게 딱 쏘아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렇죠. 그때 명태균 씨가 아니 저는 장모님 전화번호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전화하지 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됐지 전화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제 딱 일어나면은 이제 아마도 여기서는 제 추측인데 현실인식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 추측입니다. 오케이. 또 왜 명 선생님 불편하게 만들어서 또 왜 이렇게 심란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도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는 내가 상황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이 상황이 참 이랬고 정치라는 게 참 어렵고 또 이 김영선이는 또 이렇게 해줬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한 씨는 시간을. 그거를 싹싹 빌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뭐 이렇게 빌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네. 정치라는 게 그렇고 또 김영선도 해줬는데 뭐 등등등등등 뭐 당신이 이해해라 뭐 이런 얘기였겠죠. 사실상 수구리는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상 얘기를. 수구리는 스타일. 그러면서 정치 평론가처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보세요. 근데 이걸 명태균 씨는 다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녹취가 2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마라고 하는 녹취.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세간의 무슨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치 평론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어서 너한테 그런 전화를 한 거야. 너한테 이렇게 호통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녹취 2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2개가 있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어쨌든 수사를 받을 상황이 되고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계속 내가 뭘 터뜨릴 거야.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자기가 터뜨리진 않았지만 지금 흘러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통화 내용, 이 김영선 해줘라 녹취 이게 나오게 된 건데 이게 나오니까는 윤한홍 의원이 갑자기 있다가 명태균 씨 측에 접촉을 해가지고 어이 내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 당신한테 호통을 쳤다던데 전화하지 마라고 호통을 쳤다던데 당신 좋은 녹취 푼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한테 유리한 것만 푼다고 하지 말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한 것도 좀 풀어줘.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한테 경선 때 내가 단호하게 이 어떤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맥락이 좀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렇게 하시려면은 나는 최소한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구속이 안 되게 해주면은 내가 그거를 풀 수도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조건 하나를 더 제시했잖아요. 조건 하나. 예. 네.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우리 뭐 저기 딸 예.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핵심은 구속이 안 되게 해주세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재명 의원께서는. 예. 구속이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구속이 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마라고 하는 녹취는 지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윤한홍 의원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한홍 의원한테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했다.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윤한홍 의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물어봤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나요? 그렇지.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요,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이거를 갑자기 이 명태균 씨 측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이 세상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혹은 그때는 명태균과 윤석열이 둘이 전화를 할 때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전화를 했을 때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왔을 때야. 안 나왔을 때 윤한홍이 A씨에게 그거 전화하지 말라는 내용 그거라도 터뜨려서 어떻게 좀 막아봐. 네네네. 여론을 돌려봐. 여론을 조작해봐.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중요한 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냥 이거는 저희는 내용에 주목하기보다는 네. 윤한홍 의원이라는 분이 찐윤 중에 찐윤이잖아요. 3인방. 그렇죠. 뭐 장제원, 그다음 권선동, 윤한홍인데 이걸 정무라고 했는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나서 매우 당황했다는 것은 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조치로 대통령이 좀 윽박지르고 전화하지 마! 라는 녹취라도 틀어라.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상세가 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명태균 씨 그렇지. 주장이 네. 그동안 허위였다, 허풍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왜 허풍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죠? 그러니까 이 장모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마 그 행간은 뭐냐면 윤한홍 비서실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그 얘기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얘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예. 마누라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윤한홍 의원이 아는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그 녹취를 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좀 틀어라. 네.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지난 그 대국민 뭐 저 담화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을 단호하게 꾸짖고 내가 손절했다. 다만 김건희 본인의 배우자는 연락했던 것 같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입증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명태균을 혼냈다. 라는 말을 좀 증거로 제시해 주라는 소리예요. 그럼 할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런 그 윤한홍의 정무적인 이 어떤 주문 자체는 그동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대통령과 관계의 많은 말들이 허풍이 80이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을 아 절반은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예.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 그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공천 녹취와 관련해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경선 후에는 관계 끊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사람이 윤한홍 의원이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모양이에요. 그런 여기 것 같아요.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 A 씨라고 지금 지칭이 그렇죠. 되는데 전직 경남 도의원이 그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한테 윤한홍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일종의 설득을 해달라고 그렇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윤한홍 의원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명태균이한테 뭐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장모한테 하고 전화하지 마라라는 그거라도 좀 틀어라. 그래서 그거라도 좀 틀면은 좀 안 낫겠나, 분위기가 안 낫겠나 하는 요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그때 녹취가 어떤 겁니까?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걸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틀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예. 이거 누가 알아 이거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윤 대통령 머릿속에 그게 아주 명확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 근데 기자들이나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그게 인상 깊은 통화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핑계대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국민 사기를 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말한 거 뒷부분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물타기 하려고 하면 장모하고 통화하고 관계 끊어 너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 틀면 되는구나. 대통령이 코치해 준 거지. 그러네. 그걸 윤한홍이 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명태균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도의원 당신이 좀 설득해가지고 명태균하고 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명태균이 나 그럼 구속시키지 마. 아니면 나 확 다 터트려버린다. 그랬는데 이 경남 도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도 그 녹취록을 들었다. 들었는데 뒷부분엔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그렇지. 말해요. 지금 뒷부분도 뭐가 있어. 보니까. 지금 그게 기사에 안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맥락이 대략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윤한홍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자기가 통한 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한? 여론 조작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하고 통화도 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런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야 좀 다른 거 녹취록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네가 좀 틀어줘라고 말했으면 그게 대통령의 메신저지. 자기 혼자 자가 발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작전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 윤한홍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그 이유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녹취록이 나왔잖아. 그 녹취록이 뭐 전화하지 마 뭐 이랬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예, 계속 그 얘기였어요.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의원들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어. 명태균을 뭐 손절했고 아주 이 사람이 안 좋다고 해서 꾸짖었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렇지. 국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명태균 연락하지 않고 끊었다. 아주 야단을 치면서. 근데 김건희 여사는 했던 거 이게 이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거와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거는 또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가.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음성이 나온다면 봐라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머지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 아니, 완전 근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제가 추정해 보건데 예. 명태균이 전원으로 말한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해서 내가 전화 직접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선생님 공천 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녹취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심각하다고 하면 그 뒷부분 나오는 거를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거, 그 녹취록을 명태균은 갖고 있다. 그 전원으로 명태균이 강혜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김건희 음성으로 나온 걸 갖고 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이다님은 뒷부분 내용 알아요. 그러면서 크크크 하셨는데. 예. 근데 이 어쨌든 뭐 대통령 명태균 뭐 호통설은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알려진 내용이 있었고 예. 그 알려지는데 또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입니다. 이 이준석이라는 분이 뉴스토마토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 왜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를, 자기한테 오는, 지난번에 한 3단계의 방어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한테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저거 던지다가 이제 던지면서 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요 얘기를 아마 이준석 쪽은 명태균 씨한테 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이 또 한 맥락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상황은 이 윤한홍, 권성동 등이 일종의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일종의 윤핵관 복권을 지금 노리는 거다. 그런 것 같네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래야 돼. 충성 네.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게 지난번에 장제원, 이철규 등이 밀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 권성동 의원이 손들고 당선인 시절이었으니까 괜찮아. 이거를 먼저 나와서 이걸 총알바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한홍 의원은 뒤에서 막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해가지고 야 지난번에 그거 지금 대통령한테도 들었고 지금 또 이 얘기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호통친 거 있다면서 그거 틀어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이 복권을 노리는 거다. 이 오늘 동아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또 있는데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 가가지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에요. 2022년 3월달에 박한수 지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 술을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한수 지사 정말 행정의 달인이다. 예. 내가 부끄럽다. 나는 검사만 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모른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팀 명태균하고 팀 윤한홍이 싸울 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익히 아시잖아요. 예. 윤한홍은 내 선거를 도운 건지 자기 선거를 한 것인지 난 모른다. 네. 그러니까 팀 명태균들이 가가지고 윤한홍에 대해서 막 이러니까 이미 눈밖에 났네. 그렇죠. 그때 이미 눈밖에 나서 윤한홍 등이 이제 이때 밀린 거고 이때 이미 윤한홍은 윤핵관에서 상당히 이제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삐져 있는 상태가 쭉 장기간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나 22년 3월에. 그렇죠. 그러나 그 눈에까지 갔던 명태균이 어쨌든 지는 애가 지금 돼가지고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를 틈타갖고 이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지금 다시 자기가 뜨는 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동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딱 나서가지고 대통령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 이거. 팀 명태균이 아니고 팀 네. 김건희인 거예요. 그 뭐 하여튼 뭐로 이름을 짓든지 간에.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윤한홍이 들어가가지고 윤한홍이 2021년 10월에 윤 대통령한테 명태균이 그 창원에 내려왔는데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고 이거 저 위험한 사람인데 왜냐면 창원 그 정치 바닥에서는 저거 여론조사 해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야. 이건 정치인들은 알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인지도를 쭉쭉 올려주니까 여론조사로 그러면서 돈 조금씩 쥐어주면서 명태균을 활용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윤한홍이 알았다고 하면 윤 대통령한테 관계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윤 대통령은 그걸 또 다시 명태균한테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한홍이 관계 끊으라고 그랬대 너랑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2022년 3월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박한수 지사 빼고 거기에 김영선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박한수를 경남지사로 내보내고
그 뒤에는 김건희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명태균 선생님이 최고예요. 명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관계 안 끊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이준석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이게 이 윤한홍의 이 행위나 그 이후에 그리고 또는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론 조작의 시도, 거짓말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요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김소연은 왜 자꾸 이준석과 김종인과 오세훈을 건드리면서 뭐라고 이제 사퇴까지 했단 말이죠. 명태균 변호인도 아니야. 자신의 방송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맥락도 여론 조작의 어떤 의도인지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이게 무슨 의도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준석 카카오톡이랑 다 봤네. 등장인물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준석이고 그 다음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진짜 정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전 변호인입니다. 전 변호인인데 이분의 이 단기적 인생 목표가 예. 이준석을 어떻게든 이제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저 진술이 팩트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은 팩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예. 전국구로 거듭난 거잖아요. 창원 지역에서 좀 방귀 좀 끼다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전국구가 되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연결고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입는 거지만 그 가운데 다리를 놔주고 막 이런 거는 우리는 김영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 혼자만의 이제 공인 거냐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 소개를 시켜줘도 예. 뭘 믿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정도 되는 거의 제갈량 정도의 이런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 제가 약간 지금 우스개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갈량 정도 되는 뭐 동남풍을 부르시는 분이 뭘 믿고 어떤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성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 때 또 그것을 가능케 해줬던 연결고리가 김종인 박사인데 비대위원장이었던 요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종인 박사가 비대위원장 할 때 가장 많이 또 관계가 있었고 같이 다녔고 뭐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명태균에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석이었다라고 하면은 김소연 변호사는 자기가 명태균 씨를 변호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를 확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그러하다는 사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요 사건과는 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명태균 씨를 막 수사를 했잖아요. 예. 명태균 씨를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수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윗선. 그 다음에 당연히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그러면은 명태균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났고 중간에 이준석 등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위로 올라가기 싫은 검찰이 중간에 이준석이 뭔가 역할을 했어? 그래 이준석을 한번 조사해야겠네? 이준석을 조사하면은 이준석과 관련돼서 조사할 게 많구만. 이준석은 명태균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과거에 전당대회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였으며 그러면 김종인은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으며 막 퍼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가지를 확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은 이준석 죽이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파제를 쌓은 역할을 지금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오세훈 얘기는 거기다 왜 하느냐? 결국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최대의 성과가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오세훈 시장을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뭐 재발등 찍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연- 거의 다연장인데요. 한꺼번에 다련장보다는 그냥 예.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말겠다는 김소연 건데. 변호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있고 미션을 받았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라고. 근데 이제 언제는 왜냐면은 받았겠지. 그 김소연 예.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그 분이 예. 친윤 쪽에 어떤 예. 분이 소개를 해줬다고 다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미션은 명태균과 김건희의 연관어를 깨라. 명태균과 이준석 갖다 놔라. 이 미션을 받았을 것이고 예. 이준석을 갖다 놓으라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너무 좋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방법을 해서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한번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준석을 망가뜨리겠다. 저는 그런 그 어떤 서로 간의 수요가 맞아서 김소연이 왔는데 없는 사실로 지금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카톡을 보고 검찰 수사상에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명태균의 사건은 큰 축에서 나눠서 봐야 돼요.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가 아니라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의 한 케이스가 있고요. 예.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케이스는 같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준석 쪽의 케이스예요. 당시에 오세훈 그 지금 시장을 재보선에 등판시킨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맞아요. 이분이 오세훈 당시에 그 변호사를 만나서 예. 복귀를 해라 이제 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같이 소화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뒤에서 여론조사로 좀 도와를 줬고 이 케이스가 4명이서 뭔가 좀 미심쩍은 일들을 한 건 맞습니다. 명태균 씨랑 예. 존재해요. 이건 수사를 하면 돼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대통령 부부에 있어서의 명태균 씨의 역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여론 조사를 빌미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한 축과 이준석 당대표란 한 축을 두 축을 잡고 본인의 정치 이득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까지만 하고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턴 거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결국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건을 이 이준석 건으로 물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 대통령 부부를 살리려고 보궐선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뭐 의원도 그럴 수 있죠. 가고 아니, 서울시장까지 달리겠어 설마? 아니 근데 지금 이쪽을 자꾸 까잖아 지금 네. 자극을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도 깐다 그리고 네.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몇 군데 얘기 인질로만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 한동훈도 이쪽도 안 하고 저쪽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인질로만 얘기인데. 잡고 있고, 그러니까 권총을 이렇게 딱 겨누고 야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질로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전부 다. 뭐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미 이제 그렇죠. 끝난 것 같고요. 정치 거기에 무대에서. 조금 제가 주제 네. 넘은 설명을 조금 하면은 예. 주제 넘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이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나요? 네, 제가 제가 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보다 훨씬 더 아, 제가? 지략가입니다. 제가 지략가 그렇죠. 지략가는 예. 아니고 저는 이제 예. 컴퓨터 매니아인데 예. 컴퓨터 애호가인데 예, 지금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고 부품을 좀 샀습니다. 제가. 예. 돈 빨리 벌어서 배송이- 다 그쪽으로 배송이 빨리 돼야 되는데. 컴퓨터 부품으로 다 돌아가는군요. 예. 네,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예. 제가 인텔이 아니고 AMD로 제가 지금 아, 저 같은 사람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인텔- 같은 사람도 돌아서게 만든 인텔 네. 망할 만하다. 네. 망할 만하다. 네, 반성하십시오. 네. 인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안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로 가기 싫은데 이준석이 나타나서 잘 됐다 뭐더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른 공천에 관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관여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 난 깔 의향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수사가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되냐면 첫째, 그러면 이준석이 알고 있는 것도 다 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하고 이 정권의 끝을 한번 보자. 보수 괴멸 시나리오로 가가지고 검찰이 다 터트려갖고 핵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다 죽어보자. 이렇게 한쪽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결국 이 수사가 이준석이 갑자기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핵심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공천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윤상현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서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이준석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준석이 압박을 받았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준석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검찰에 있어서 나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고 공천은 원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원래 많아요.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를 하고 원래 정당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 공천은 여러 논란이 있고 여러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내가 압박을 받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어쨌든 됐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나랑 잡담을 했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잡담을 막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주제가 공천이었을 수는 있으나 공천에 개입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었다고 책임자인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검찰이 진술을 하면 그리고 검찰은 그 진술을 받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그러면 이거는 덮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가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데 이 검찰이 그러면은 보수를 끝장내는 시나리오로 가냐 아니면은 적당히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끝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뭐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자 이렇게 가느냐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오늘 인터뷰 이준석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한 거고 그때 나한테 제대로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대요. 뭐 알아서 다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는 있더라고요. 뭐 요 정도 톤인 거예요. 그리고 재보궐은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 했으니까 거기가 또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 사단의 뭐 발단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경선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덮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 그 이상 명태균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명태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이번에 고발인이죠. 고발인 중에 한 명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가 검찰 수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MBC 취재진하고 만나가지고 네.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검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반박하느라고 아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오늘 MBC가 지금 보도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창원이네. 그 보도는 조금 또 설명을 드리면 예. 원론적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얘기 검사의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선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검찰 쪽의 설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의 속내가 여기 다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뭐 튀겼다 이 얘기는 우리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명태균 씨 그러니까 기존에 수사하던 사안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 나오면 그거는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의 해명은. 예.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건데 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결해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면 그러면 수사할 수 있지처럼 일견 들리지만 그렇게 안 갈 거지 않습니까? 위로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위로 갈 확률이 낮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옆으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위로는 안 가는데 옆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누구 걸 수사할 수 있죠? 이준석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도 있죠. 예를 예. 들면 예. 또는 다른 뭐 후보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이 여론조사 왜곡한 거에 대해서도 아예 명태균 씨의 무슨 여론조사를 왜곡한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손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위에 거는 수사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데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면 수사할 수 있고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는 앞으로 가르면 어떻게 타느냐 달렸다. 근데 위로는 안 타고 옆으로는 탈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머지를 딜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네. 겁니다. 나 요즘에 검찰 얘기만 나오면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검찰이
진짜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검찰청법 4조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이거 검찰이 하고 나머지 선거법이나 다른 범죄들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그걸 핑계다 삼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 수사 범위 아니다. 예. 이건 선거법 내용이니까 이걸 핑계로 지금 거기다 우리가 이거 할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누군지 진짜 이름을 확 까버렸으면 좋겠구만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놓고 할 건 다 하잖아.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과 관련되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별건 수사 위주로 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 직접 진짜. 연관이 아니고 그냥 확장시켜 버리잖아. 무발로. 부패 예. 하위 개념에 넣어서 예. 수사를 하죠. 예, 그죠. 그냥 본인들이 시행령으로 바꿔서 예.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확장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러기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거 시행령 바꿔가지고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그거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잖아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그게 시행령을 바꿔서. 예,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안 하면 특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검으로 직행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에 안에 특검을 안 가려면 저는 이제 추측건데 아마 대통령 부부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까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까지는 창원지검에서 할 공산이 크죠. 예. 여기까지가 수사의 범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명태균도 윤한홍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일종의 모종의 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는 확장이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이분을 말하자면 참고인이라도 조사하게 될 양이면 저는 서울지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믿고 의지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 이 대통령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걸 철저하게 밝히겠다 해서 TF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혐의를 주겠죠. 아니 그런 그러면 검사 공산이- 11명이나 갖다 놓고 그런 지금 공산이 크다. 아 그거는 특별취재팀이 아니고 그게 3명 특별취재팀이 들어갔잖아요. 아니고 창원지검에는 서울에서 보낸 건 3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창원지검 8명이고 창원지검에 약간 묘한 분위기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있기 소문은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 소문은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지검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 밑에서 차장 검사도 누가 그래가지고 특별수사팀이라고 네, 이걸 막- 안진 거구나. 그렇죠.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들어가면 특별수사가 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나 어차피 김종인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적이죠. 예. 같이 안 가니까 차 털자 이게. 네. 그래서 나의 희생물로 쓰자라고 해서 창원지검이 그 역할을 하고 다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뭐 녹취가 터지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안 되겠네. 다시 이창수의 칼을 꺼내자. 이창수의 칼이 뭡니까? 무혐의 전문이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장난감 칼이죠.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니 장난감 저는 검찰이 이 시체별로 이쑤시개라고 무혐의를 하죠. 만드는 논리를 네.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이 온 뒤로 예.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은 왜 이렇게 이제 평택까지 깠는데 그 평택 이야기는 좀 있다. 이 의도는 뭘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나는 그 패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확 보이고 어차피 검찰 너희들은 무혐의 시킬 거고 이거 뭐 기소도 안 하고 뭐 수사도 안 할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은 화려하게 좀 살짝은 맛배기로 시전은 한번 해 보이겠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뭐 이런 일 아닐까요? 이준석 뉴스토마토에서. 의원의 태도는 그거예요. 예. 내가 먼저 가지는 않을 거야. 옛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 평화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상대도?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잘 보면은 예. 뭔가는 시사를 자꾸 해요. 연기는 피웁니다. 예. 연기는 피워서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도 봤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시장 얘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그건 또 본인이 포항시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공개된 장소에서는 포항시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기자들한테 또 했나 봐. 그렇죠. 따로. 뒤에서 예. 예, 소위 말하는 두 번째 뭐- 인터뷰에서 예. 그렇죠. 뒤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또 다 얘기는 또 해줘요. 확인 또 해줘요.
그리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또 기자들이 자기 얘기 듣고서는 자기 쪽 얘기 듣고서는 보도한 거에 대해서 맞냐고 물어보면 또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구로 뭐 3쿠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다 시켜주는데 근데 오늘도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뉴스토마토 단독은 평택 시장 공천이 당시 이상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그렇죠. 그때 네. 의심된다 이 얘기인데 네. 왜냐면은 1등하던 후보가 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 하위 순번이었던 후보들이 막 뭐 이렇게 하더니 단수 공천이 돼버렸어. 그렇죠. 공천이 돼버렸고 네. 그 사람이 결국은 졌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MBC 라디오 나왔고 한 얘기는 그 정황이 좀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라는 거였지 구체적으로 그 정황이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포항시장 같은 거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포항시에 내가 김건희 여사 측근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봤어야 됐고 네. 그래서 가서 내가 물어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네. 그러니까 포항시장 얘기는 뭐냐면 개입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리해갖고 문제가 없어. 이 얘기고 네. 강서구청장 얘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면 대놓고 이거는 이 사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관철이 된 거니까 예.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평택시장 얘기는 지금 자기가 뉴스토마토에다가 얘기는 했으나 MBC 라디오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사실 모르겠어 의심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뭐는 사실 잘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만 피우고 근데 결정적인 연기를 얘기는 안 보여준다 지금. 엄청 세게 피우는 게 뉴스토마토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텍스트로 가니까 그것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하는 게 남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이 좀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쿼테이션 마크를 하고 인용 부호를 하고 박형광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건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김 여사와 치열하게 안 붙었다. 이 말은 두 가지잖아요. 자, 나는 안 붙었어. 그때 평택은. 근데 그거는 김 여사 픽이었어. 이걸 확인해 준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말고 엄청 많아. 근데 여기 말고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김 여사랑 붙은 것들도 있어.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다 네. 주도해서 한 거고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무처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무처 뭐 당직자들 그 공관위에 못 들어가게 막더라. 그럼 겨우 한 명 들어갔나? 잘 못 들어갔다.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그 공관위 차원에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슬쩍 발걸 쳤다가 발 쓱 뺐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장서서 폭로하라는 말도 참 안 먹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자기가 이 나이는 많지 않아도 노련한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계속 거 양도구역하고 있는 개장사 느낌이 맞아. 들어서 좋아 보이지 추측은 않아. 네. 추측은 아마 뉴스토마토 측에서 애초에 물어본 건 아마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추측인데 예. 다른 거를 물어봤는데 음. 아마 이준석 의원이 다른 걸 답한 게 아닐까, 다른 대답을 한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좀 더 핵심적인 걸 물어봤는데, 좀 더 핵심적인 걸 물어봤는데 이준석 의원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측에서 계속 애초에 처음에 이 사안 보도한 것도 이준석 의원의 소스였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처음에 소스였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했다. 그 보도와 관련돼서 이준석 의원의 소스였는데 그거 관련돼서 계속 파고들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른 답변 계속 해가면서 다른 소스를 계속 주면서 요거를 핵심 답변을 피해가고 또 본인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또 다른 이 취재거리를 던져주면서 피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뉴스토마토가 이 편집국장 명의로 막 뭐 입장도 내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예.
아마 유사한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좀 추측이 됩니다. 우리 김소연 변호사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김소연 변호사 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좀 명태균 씨. 무료 변론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2명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2명이 누군지도 좀 예의주시할 그래야 필요가 되겠네. 있다. 예. 누가 이 사건을 무료 변론할게요 이렇게 나서겠냐고요. 정치적인 이유 아니면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핑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지금 뉴스토마토하고 뭐 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까지 변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거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난 하기로 했었으니까 난 그건 못 맡아. 그랬더니 명태균이 그럼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윤한홍 형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은 기대했겠지. 영장 기각될 거라고. 그렇지. 그 결국 못 막았다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그렇지.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사이에 윤한홍 말고도 여러 루트로 뭔가 얘기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발력이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했던 게 결국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나머지 2명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미션을 받고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 김소연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변호사가 다시 등장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금방 그 말을 하고도 깜짝 놀란 게 빨리 빼줄게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한국 검찰이나 한국 정부의 신뢰가 그 정도구나. 우리 신뢰가 네. 존재하지 않죠 이제. 이제 조제하자. 아니 왜냐면- 빨리 빼줄게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사람들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날부터 네. 검찰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와 상식, 공정은 그날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 검찰이 뭘 해도 이제는 그렇죠. 신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또 이게 참 국력을 소비하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만능이라고 하지만 아니 정상적으로 가면 특검을 하냐고요. 그렇죠.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네. 특검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할까 합니까 국회가. 예. 근데 그 일을 소모시키는 건 이 정부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지검에 양심을 건 검사들이 있다면 직을 걸고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해서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들 대통령과 나눈 대화들만 확인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이 중심에 있는 그 휴대전화를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 이게 수사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부셔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네. 보고 이준석 의원 자체는 한마디만 보태면 예.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본인이 폭로할 게 많다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은 인제 10년 만에 배지를 달았고 네. 아직 본인 생각에는 피지 못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죽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머지 이쪽은 하여튼 무능하다 어쩌든 욕을 먹든 대통령을 했잖아요. 예. 이미 다 펴서 이제 만기에서 시들 이런 정치 끝나는 권력이란 거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능을 따졌을 때 내가 여기서 다 던지고 자폭을 하면 내 본인의 남은 정치 인생이 아까운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 계속해서 나 건들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하시오. 지금 이 상태라서 이준석 의원답지 않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저 사람이 개장수의 당사자였구나. 그렇죠. 예. 양도구육에 관해서 본인이 후에 말을 하고 사과의 말 비슷하게 했지만 개장수 당사자의 본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개장수로서 활동을 하는구나. 계속 양도구육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에도 큰 리스크가 되는 게 개혁신당의 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개장수하는 개혁이 어딨어? 그래도 단어는 비슷하네요. 예. 개고기 개혁인가? 김건희 씨가 싫어할 만하네.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맹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예,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친구 소개를 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인질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인질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장해찬이 물고 늘어지는데 절대 답변을 안 하고 어떤 영상에서는 거의 쫓기듯이 그냥 저 도망가는 것 아닌가? 본인은 이제 일정이 바빠서 막 뛰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상이 지금 잡혀서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알아야 실명 인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당원 등록까지 해야 네. 올릴 수 있는 거고. 전부 한동훈의 친척들 또는 아들, 딸들, 아들은 안 나왔고 딸. 네.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걸 인질로 그냥 잡고 그냥 쭉 뭉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윤핵관의 복권 시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기획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참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예. 저는 뭐 이게 예. 기획과 처음부터 기획까지 들어갔는지는 그건 좀 예. 물음표인데 왜냐면은 뭐 이게 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뭘 이제 회담을 하고 뭐 1억이 전부터 이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뭡니까 그게 뭐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이 유튜브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부터 따지면 시일이 꽤 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장해찬 전 최고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갑자기 들고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기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얘기였는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일을 벌여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복권과 연관된 부분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어떤 대립각을 강화하는 데 분명히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에 못 돌아오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이다. 그렇죠. 이 점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연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사실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면은 딸 이름도 있다 정도인데 딸 이름도 새로 나왔다 정도인데 이 일가족들의 이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기사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잘 보면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면은 어떤 아이디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찬양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비난 이런 거를 올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가 스스로 막 썼다기보다는 어디서 이제 막 공유하고 퍼오고 이런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DC 인사이드 이런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똑같은 게시물도 막 있대요. 똑같은 게시물을 갖고 와서 이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들은 자기들끼리 똑같은 내용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들이 스스로 이제 다 올린 건 아닌 것 같다.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가 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다.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진은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은정 변호사가 접근하기 이제 쉬운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진영구 전 검사 이런 사람은 의심받기 쉽고, 이 성이 좀 희귀한 사람은 약간 이제 마일드한 거, 그래서 기사 위주로 올리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이 희귀하거나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원색적인 거 올리고 요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성이 평범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요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진은정 변호사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부터 아이디가 늘려져 나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추론을 얘기를 해요. 진은정 변호사. 그래서 예. 장해찬 전 최고의 결론은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어쨌든 한 사람이 했든 두 사람이 했든 이 진원지는 진은정 변호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장해찬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는 것 같다. 답이 없다. 한동훈 대표는 같아보다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친윤계 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친한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묘한 게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썼다 한들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쓰긴 했나? 이제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요즘에 그렇죠. 조경태 의원은 친한계 좌장인 것처럼 행세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친한계 좌장인 것처럼 이제 어떠한 행동 패턴을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썼다 한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족이 쓴 거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반대편에 있는 홍준표 시장 뭐라고 하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 아이디어가 쓰였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처벌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다 생각도. 눈치챈 거네. 그러면.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뭐 어떻게 딱히 얘기할 게 없어. 지금 뭐 한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한가족 드루킹 사건. 한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지금 공격을 재밌네. 하는데, 예. 처음에 나왔던 내용보다 점점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혼자서 이걸 다 서치해가지고 찾아냈을까? 이 생각은 살짝 해요. 장해찬 전 최고도 주어를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찾아낸 게 아니라 뭐 돕거나 그렇지. 누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대통령실에도 어디든 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반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볼 반박 때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실명 인증을 해야 들어간다는 게 그게 족쇄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진은정 그 변호사가 제일 먼저 그 진 변호사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모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글이 올라왔고, 당원 게시판이 일일 3개 글 제한이 걸린 9월 10일 이후 갑자기 나머지 가족들이 쫙 등장하고, 2달 동안 한땡땡 명의의 글이 152개가 올라왔고, 마지막 사라질 때도 1, 2분 간격으로 샥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 좀 속된 말로 짜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이게 짜치는데. 참 조잡한데 예. 유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참 민방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 하나. 근데 이제 예. 아마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통령 쪽이나 이쪽에서는 알았니 몰랐니? 그건 시켰냐 안 시켰냐. 네가 만약에 안 했다면 너 가족이 한 거를 알았니 몰랐니? 시켰니 안 시켰니? 근데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제가 그동안 했던 네. 논평이었어요. 뭐 가족이 없는 좀 그게 죄예요? 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과장돼서 본인의 남편, 아들, 그러자면 사위를 뺨을 때리는데 예. 가족들이 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빠 뺨 때리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게 도배한다고 왜? 그 분노를 글로 하는데 왜?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뭐 그게 어떤 수사를 받을 일인지 당무검사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남의 집 일이니까 좀 그렇지. 되게 유치하고 희한하게 보고 있어서 집안방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건을 갖고 곤란해서 어떤 당내에서 위축이 된다면 정말 이 집권여당의 이 수준 자체가 정말 바닥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원래
그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별도의 댓글팀 운영했다고 하는 김건희 의혹을 한번 여사도 알고 있는 댓글. 예.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특정할 정도로 장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모았어. 진 변호사로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딱 몰았거든요. 이 얘기는 이걸 만약에 조직적으로 누가 외부에서 댓글을 이렇게 그 가족들의 실명을 이용해가지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게 사건이 확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만 확실하게 그 뭐라고 하지? 보호. 이 인간 말종 만들고 아, 그렇게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면서 가족들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들이 나서서 이 집권여당 대표 가족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이딴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당원들한테 이게 감수성을 건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지. 국민의힘 내부에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한동훈을 이 정도라고 내쫓기 위한 하면 어떤 빌드업. 속된 말로 민주당은 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예.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의 정치본색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성한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